우리 시주교재 42쪽 이형보의 어부단가. 자, 일수부터 설명해 볼게. 일수. 이 중에 실은 없으니. 그렇지? 어부로 은퇴한 사대부들이 지낼 때는 아무런 근심 걱정 시름이 없이 즐겁게 삶을 즐기며 산다고 했어. 그래서 일수에 이 중에 할 때 이 중에는 은퇴 후 이 자연 속에 아무런 시름 근심 걱정이 없으니 바로 이렇게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어부의 생애로다. 어부로 사는 곳이로구나. 영탄법입니다. 자신이 어부로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가는 건 만족스럽고 즐겁게 생각하고 있다. 이력 편주를 만경파에 띄워두고 일력 하나일자 나뭇잎 옆자 조각편자 배주자 나뭇잎 한 개 같은 조각배를 만경파 넓은 바다에 띄워두고 이런 뜻입니다. 인세는 속세 즉 벼슬길 현실을 다 잊었으니 날 가는 줄을 알려 서리법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만큼 즐겁다. 그러면 일수에서는 실토가제가 어부로서 한가롭게 배를 강물에 띄워두고 시간을 보내며 유유자석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종장에 인생, 벼슬길, 속세를 다 잊고 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수 주제, 속세를 잊고 자연에서 어부로 살아가는 즐거움. 자, 그 다음 이수. 굽어보면 천신녹수, 돌아보면 만척청산. 자, 굽어보면 천신녹수, 돌아보면 만척청산. 굽어본다 서술어, 천신녹수 목적어, 돌아본다 서술어, 만척청산 목적어. 이게 문장 구조가 유사하게 대응되는 걸 무슨 법이라고 해? 대꾸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수의 조장은 대꾸법이 쓰였어. 따라서 이수 조장 첫 번째 오른쪽 네모에 대꾸법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토과자가 이렇게 굽어봤더니 뭐가 보인대? 천신녹수가 보이고 돌아봤더니 뭐가 보인대? 만척청산이 보인대. 그럼 시토과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시선이 이동되면서 바뀌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시선의 이동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수 초장 대꾸법 오른쪽에 쓰세요. 자, 두 번째 파란색 네모 시선의 이동. 대꾸법 시선의 이동. 시선의 이동은 어려운 게 아니라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면 여길 봤다가 여길 봤다가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면 시선의 이동이라고 해. 자, 그럼 시토과자가 이렇게 만경파 즉 넓은 강가 강물가 위에 배를 이력편주 한 조각 나뭇잎 같은 배를 띄워두고 한가롭게 어부로 지내고 있어. 이때 이렇게 굽어보니까 천심 녹수가 보인다. 천심은 깊은이라는 뜻이야. 녹수는 푸른 물이라는 뜻인데 이때 푸르다는 건 그린이라는 뜻보다는 블루에 가까운 푸른이거든. 그래서 굽어보니까 천심 깊은 푸른 물이 있고 그럼 천심 녹수도 뭘까요? 이거 물이라는 자연의 일부로 자연 전체를 대신 나타내는 거니까 자연을 나타내는 대유법이야. 굽어보면 천심 녹수가 있고 이렇게 돌아다 봤더니 만척청산 만겹 나를 둘러싼 푸른 산이 있다. 여기 있는 만겹이라는 뜻이에요. 청산 푸른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산 일부를 가지고 자연 전체를 나타내는 대유법이야. 일부를 가지고 그것이 소속된 전체를 대신 나타내는 걸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대신할 대자, 비유할 유자, 대유법. 그럼 시토과자는 지금 강 위에 배를 띄우고 어부로 살고 있는데 무엇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다? 천신녹수 자연과 만척청산 역시 자연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다. 시토과자가 있는 이곳이 바로 어디다? 자연이다. 그리고 이 자연이란 말은 단순히 물, 나무, 풀 이런 것들이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디에 반대말이었지? 그렇지. 벼슬하는 속세, 현실, 인간, 즉 벼슬하는 공간 그것과 대조적인 의미로 쓰일 때 자연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일수, 초장 이렇게 시토과자가 자연 속에 있다. 자, 중장 볼게. 십장 홍진이 얼마나 가려졌는가. 십장은 넓은, 긴 이런 뜻이고 홍진은 붉은 홍자, 먼지 진자니까 붉은 먼지가 낀 것처럼 혼탁한 속세를 뜻한다고 했어. 그럼 여기 있는 붉은 먼지 낀 속세, 홍진이 얼마나 가려져 있는가. 그럼 홍진을 여기 있는 만척청산과 천신녹수가 차단, 가려주는 기능을 하는 거야. 그러므로 이수 초장에 나와 있는 노란색 천신녹수와 만척청산은
자연인 동시에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십장 홍진을 화자로부터 가려준다. 즉 단절, 차단시켜주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천신독소와 만첩청산의 기능, 속세와의 단절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개물이다. 그럼 중요한 건 뭐야? 화자에게 천신독소와 만첩청산은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자연물인 거지. 긍정적 기능을 하는 자연물이다. 자, 마지막 등장. 강호의 월백하거든. 그다음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강호, 강강자, 호수호자인데 이 강과 호수 역시 일부를 가지고 자연 전체를 대신 나타내는 대용법이니까 강호의 자연의 월백, 달월자, 흰백자 이 자연의 월백, 달이 하얗게 비치니 더욱 무심하여라. 이때 보시면 욕심이 더욱 욕심이 없어지는구나 이런 뜻이야. 그럼 마지막 동작 이 자연의 달빛이 하얗게 비치는 시각적 심상이 쓰였어요. 그래서 밑에 강호의 월백하거든 밑에 쓸게 시각적 심상. 자 그리고 하얀 달빛이 쏟아지는 이 자연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져? 순수한 이미지로 느껴지지. 깨끗하고 청정한 이미지로 느껴지지. 그래서 강호의 월백하거든 밑에다가 1번 시각적 심상. 자 2번 순수한 이미지 청정함 이미지 순수 청정함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 무심하여라 라는 것은 아무 욕심이 사라지는구나. 즉 벼슬길에 나아가서 부귀 공명을 추구하려는 욕심이 없어지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중장에 쓰인 십장 홍진의 홍만 동그라미 쳐봐. 그럼 이 홍자가 붉은 홍자라고 그랬지. 그 다음 종장에 있는 강호의 월백하거든 할 때 백에만 동그라미 쳐볼래? 자 그러면 속세의 모습은 무슨 색으로 묘사하고 있어? 홍진이니까 붉은색. 그 다음 화자가 있는 이 강호 자연은 무슨 색으로 묘사하고 있어? 월백 할 때 순수하고 청정한 백색으로 게시하고 있지. 그리고 이수에서는 홍진의 홍, 월백의 백, 붉은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 무심하여라 오른쪽에 네모 박스에다가 색채 대비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수의 표현상의 특징 색채 대비가 나타나 있다. 속세의 붉은색과 자연의 흰색 색채 대비. 명암 대비라고 하면 안 된다. 명암은 밝고 어두운 정도를 명암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수에서는 명암이 아니라 붉은색, 흰색 색채 대비가 나타나 있어요. 자, 그다음 참수. 청하는 연잎이란 뜻이야. 밥을 싸고 청하의 부사어, 밥을 목적어, 싸고 서술어. 농류의 고기 꿰어. 농류의 부사어, 고기를 목적어, 꿰고 서술어. 그러면 삼수의 초장도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니까 대구법이네. 대구법. 자 그러면 쉴드 과정은 어떻게 살고 있어? 연잎에 밥을 싼다? 뭐 주먹밥 만들듯이 연잎에 밥을 뭉쳐서 도시락처럼 내가 휴대하고 다니면서 자연 즐기다가 중간에 배고프면 먹겠다는 거야. 그리고 농류에 고기를 깬다는 건 버드나무가지에다가 업으로 사는 내가 뭐 돈을 벌기 위해 고기를 잡는 건 아니지만 낚시해서 고기를 조금 잡으면 그걸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끼워서 불에 구워 먹는다. 그러면 삼수 초장도 한가롭게 여유를 즐기는 유유자적한 삶이 나타나 있다. 자, 증장. 노적화촉에 배 메어두고. 그렇지. 여기저기 이게 배 끼워서 돌아다니다가 잠시 노적화촉 갈대와 억새 풀이 우거진 곳에 잠깐 배를 정착해두고 정박해두고 즉 묶어두고. 마지막 일반 총의미를 어느 분이 아실고. 일반 총의미 굉장히 어려운 뜻인데 일반적이다라는 건 특별하지 않은 거니까 그냥 소박하다 이런 뜻도 있어. 그래서 일반은 소박한. 그 다음 청은 맑을 청자, 의 껴져 있자, 미는 멋 즐거운 미자. 그럼 일반 총의미는 직역하면 소박한, 맑고 즐거운 일, 소박한, 맑고 즐거운 일 또는 멋스러운 일이라는 뜻으로서 일반 총의미 밑에 써있는 것처럼 그냥 자연에서 즐기고 느끼는 소박하게 누리는 행복이라고 이해하면 돼. 일반 총의미, 일반 소박한, 청, 맑을 정자, 뜯을 자, 멋 미자 또는 막 미자, 즐거울 미자니까 자연에서 소박하게 누리는 행복. 자, 일반 총의미를 어느 분이 아실고 서리법으로서 이 자연에서 누리는 소박한 행복을 누가 알겠는가? 즉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연에서 누리는 이 소박한 행복을 모른다라고 안타까워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좋은데 자연에서 소박하게 살고 유유자적하면서 사는 게 이렇게 좋은데 에이 이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른 사람은 일반 천미를 알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 삼수 주제 정리해 볼게. 어느 분이 아실고 오른쪽에 네모 서리법이 쓰인 거니까 나만 알고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이런 의미의 서리법. 자, 삼수 주제는 자연 속에 살아가는 즐거움, 이걸 종장의 일반청 의미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이것을 아는 사람이 적은 게 안타깝다. 아는 사람이 적음을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 자, 그럼 뒤에 43페이지 사수 보겠습니다. 산두에 한운이 기하고 산두 산봉우리에 한운 한가로운 구름이 기 일어날 기자 일어나고 수중 물속에 백구이 즉 백구는 갈매기 백구가 비 난다 날아다닌다. 자, 그럼 사수 초장도 대구법이네. 산두의 부사어 한운이 주어 기하고 서술어 수중의 부사어 백구이 주어 비 날리자니까 난다 서술어 대구법입니다. 그 다음 중장 무심코 즉 욕심이 없고 다정하니 즉 나와 친근하니 정다운 것이 이 두 것 이로구나. 영탕법이에요. 영탕법.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것 나와 친근하면서 욕심이 없는 이 두 것 이 지칭하는 대상은 그렇지 초장에 있는 한운과 백구이다. 그러면 양반자녀들이 자연에서 은퇴한 후 한가롭게 어우러 지낼 때 백구라고 하는 그런 짐승 그런 새 그런 동물 자연물을 벗삼아 지낸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렇게 자연물을 벗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어떤 태도를 나타낸다고 했어? 그렇지 자연친화 물화일체이다. 따라서 일생의 시름을 잊고 한평생 근심 걱정을 잊고 그렇지 이 자연에 있으면 속세에 있을 때와 달리 근심 시름 걱정이 없다고 했잖아. 이렇게 자연에 있으니 일평생 시름을 잊고 너를 쫓아 놀리라. 일단 너가 지시하는 대상이 누구야? 그렇지 초장에 있는 한과 백구이다. 그럼 한가로운 구름 백구 흰 갈매기를 너라는 인칭대명사로 지칭했으니까 의인법이 사용된 거고요. 이 너와 함께 놀겠다. 그 다음 이렇게 다정하게 마치 벗처럼 생각하고 조화를 이루며 사는 모습이 나타나 있으니까 자 종장에 오른쪽 네모 박스 두 개에다 쓰시면 돼. 한운 구름과 백구 흰 갈매기를 다정한 자기 친구처럼 너와 함께 놀겠다. 너와 조화를 이루면서 살겠다.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런 구름과 백구라는 자연물과 친근하게 조화를 이룬 모습 자연친화. 그 다음 서로 어울려서 마치 친구처럼 일체가 된 그런 모습 물화일체의 정서가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사수 마지막 두 문장 오른쪽 네모 빨간색 자연친화 파란색 물화일체. 자, 그래서 사수에서는 자연과 동화된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보면 이 사수까지를 딱 봤는데 이 시적 화자이면서 작가인 이현보는 이 자연에서 업으로 살면서 노동해? 안 해. 공부해? 안 해. 이렇게 자연은 은퇴 후에 돌아와서 지내는 자연이란 공간은 그냥 한가롭게 노는 거야. 시를 읽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기를 킬탈만은 소이라는 용도로 고기를 낚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한가롭게 노는 거야. 이렇게 한가롭게 노는 걸 풍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퇴 후 업으로 지내는 사대부들은 풍류를 즐기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풍류가 고상하고 한가롭게 논다 이런 뜻이야. 우리가 막 저질스럽게 노는 건 아니고 고상하고 한가롭게 이걸 풍류라고 한다. 술 마셔도 되고 노래 불러도 되고 산책해도 되고 시 읽어도 되고 낚시해도 되고 풍류라는 단어 알아두세요. 고상하고 한가롭게 놀다 풍류. 자 마지막 오수 장안을 돌아보니 장안이 어디야? 일단 무조건이요. 이 장안이라는 단어는 고전 소설도 잘 나오는데 임금이 계신 궁궐, 대궐, 한양, 수도를 뜻하는 거야. 그러면 장안은 자연과 숨새 중에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일까? 그렇지. 임금이 있는 곳 충이라는 유교적 가치를 실현한 곳 석쇠입니다. 나 장안을 돌아다 보니 시토가사가 어디에 있으면서 여기 배 위 즉 자연에 있으면서도 어디를 본대? 여기 장안을 돌아다 본대. 아까 천신독수하고 만족정산이 단절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연에 있으면서도 장안, 속세를 돌아다본데 이거 자연에 와 있지만 아직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은 거죠. 미련. 그래서 아까 앞에 페이지 일수 종장에서는 인생, 속세를 다 잊었다 라고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미련이 남은 거야. 그래서 오수 초장에서 장안을 돌아다보니 아직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 따라서 장안 위, 화자의 정서는 뭐다? 미련. 북궐, 북궐은 얘들아 무조건 대궐, 임금 계신 궁궐을 뜻해요. 북궐, 궁궐, 대궐이 천리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일단 천리, 우리 왕방연의 시류에서 천만리 원하본 길에 고우님 여유있고 할 때 천리, 천만리, 그게 뭐라고 그랬지? 화자와 님 사이에 심적 거리를 나타내는 숫자였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연에 있는 시적 화자와 임금이 계신 그 북궐, 즉 속세와의 거리를 천리처럼 느끼는 거야. 그럼 이때 천리는 진짜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이다. 자, 천리 여기다 쓰세요. 심리적 거리감, 거리감 써있네. 자, 어주는 고깃배인데 고깃배에 누워있지만 그러니까 누웠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렇지, 결실하지 않고 자연 속에 은거한다. 이 누웠다는 게 아파서 누워있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고깃배에 즉 자연에 누워있지만 은거하고 있지만 즉 속세를 떠나서 자연 속에 살고 있지만 이제 때가 있으랴 오른쪽 서리법입니다. 그럼 잊지 않았다는 거야. 여기 미련이 남아있고 잊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어떤 미련이 남았길래 잊지 못했을까? 그래도 자연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한가롭게 지내는 와중에도 임금과 나라가 걱정됐던 거야. 내가 없는데 임금님 잘 모실까? 나라는 잘 운영할까? 임금과 나라가 걱정된 거야. 이거 나쁜 미련은 아니고 막 어떻게든 나라 돈을 어떻게 내가 횡령해서 한번 큰 부자가 될까? 이런 나쁜 마음이 아니라 어주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임금과 나라가 걱정된 거예요. 자, 근데 결국 그럼 화자는 자연에 있다가 다시 속세로 떠날까?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종장을 봐보자. 두어라 아이들아, 아이들 시험 치워라. 내 시름 할 때 시름 동그라미. 얘들아, 근데 내 시름은 뭐야? 이 북벌, 임금 계신 속세를 잊지 못하고 있는 나의 시름. 이 시름이 바로 뭘까? 그렇지. 내가 한때 유학자로서 임금과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던 그때의 그 시름이 미련으로 남아있는 거거든. 그럼 이때 시름의 구체적인 내용은 걱정할 우자, 나라 부자, 지는 아무 뜻 없는 지자고 정은 정서 정자, 우국지정, 즉 나라에다는 나라와 임금을 동일시했으니까 나라 임금을 걱정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자, 이때 화자의 시름이란 나라 임금을 걱정하는 마음. 근데 치워라, 냈더라. 내 시름 아니라 즉 내가 나라 걱정, 임금 걱정하지 않더라도 제세연이 없으랴. 제세연이 없게 된다. 즉 제세연이 있을 테니까 그 제세연이 나라 이끌고 정치하면 되지. 나는 그냥 걱정하지 않겠다. 이제 그 시름 버리겠다. 자, 그럼 마지막 없으랴도 역시 서리법입니다. 그럼 제세연이 무슨 뜻이냐? 구제할 제자, 세상 제자, 구제할 제자, 세상 제자, 어질 현자 또는 선비 현자. 그럼 제세연은 세상을 구제할 어진 선비. 쉽게 얘기하면 충신이네. 그럼 내가 이미 자연에 돌아와서 아직 좀 미련이 남아서 나라나 임금 걱정을 하는데 에이, 내 걱정 그냥 치우자, 냅두자. 나 말고 다른 제세연이 없겠느냐? 다른 제세연이 나라를 잘 이끌겠지. 그냥 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자. 이런 결론을 내린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의 화자는 또는 작가 이연부는 자연 속에서 속세의 미련을 잠시 가졌다가 결과적으로는 속세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야. 자연에 남겠다는 거야. 그렇지, 자연에 남겠다는 겁니다. 잠깐 시름, 나라 임금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그냥 자연에 남겠다. 자, 그러므로 거기 중장, 이제 때가 있으랴 서리법이고, 중장, 제세연이 없으랴 이것도 서리법이에요. 자, 그리고 10조간의 정서를 봐볼까? 자, 잊을 때가 있으랴 중장 옆에다가는 화자의 정서는 속세에 대한 미련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종장, 제세연이 없으랴 이 부분의 화자의 정서는 속세에 대한 미련, 제세연이 잘 할 거니까 나는 그 미련을 버리고 결국 어떻게 하겠다? 자연에 귀의하겠다. 그래서 우리 양반 사대부들이 자연에 귀거래 하는 내용의 시조나 다른 기타 수필 같은 작품들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작품 이영보의 어부단가. 이 이영보의 어부단가는 은퇴한 양반들이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자연을 즐길 때 어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읊고 있는 시조인데
이렇게 어부의 모습을 읊었던 노래했던 작품들은 옛날 고려시대 때 민요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의 작가 이연보는 그 고려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그 민요를 개작을 해서 이 연시조를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연보의 어부단가까지 우리 학습을 마치고 숙제 열심히 잘 풀어오길 바랍니다.